고모 할머니인 오혜석, 베일에 가려져 있는 원상아, 죽은 줄 알았던 진아영까지 이번 주에 유독 존재감을 뽐내 3명의 여성들입니다. 더불어 궁금증까지 불러일으키는 3명의 여성들. 길가에 핀 풀꽃 한 송이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법. 3명의 여자들이 감추고 있는 크나큰 비밀과 그들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에서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상아, 이내의 롤모델이 되어버린 원상아. 1화 제일 초반부의 이내는 소원이 코 수술이라고 합니다. 언니들이 너의 코 충분히 예쁘고 귀엽다고 말하니 자기는 입체적이고 귀족적인 코를 갖고 싶다고 말하죠. 이내가 선망하는 그런 코를 가진 게 딱 원상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리아드네의 코와 똑 닮은 코를 가진 원상아. 기자가 이내에게 묻습니다. 효린이 부모님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내가 답합니다. 나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한 어른들이라고 하네. 박재상 닮아서 뭐할까요? 원상아를 뜻하는 거지요. 자기가 갖고 싶은 코를 이미 가지고 있는 이내의 새로운 롤모델 원상아. 애초에 이내는 효린이의 삶을 동경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효린이라도 됐냐? 효린이의 자화상을 그릴 때 제대로 영원빙의해서 그려줬었죠. 그런데 이제는 박재상의 집에서 아리아드네 인형을 훔치다가 들키고 그 코와 꼭 빼닮은 원상아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이내가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된다는 뜻. 나도 저 여자가 되고 싶다. 훔치고 싶다. 이내가 동경했던 목표가 같은 또래 부잣집 딸 효린이에서 어른인 원상아로 완전히 옮겨간 이번 화입니다. 자기를 그려주는 이내에게 원상아는 말하죠.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초상화라고. 이제부터 한 팀, 완벽한 팀플레이. 네가 나를 동경해서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그 비밀을 지켜준다. 왠지 모를 유대감과 둘만의 끈끈함을 만들어버린 원상아입니다. 그런데 원상아는 오이네에게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접근을 한 걸까요? 이내는 가난이 지긋지긋하지요. 원상아를 동경하고 빠져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원상아가 자매들에게 접근한 이유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원상아의 코, 아리아드네의 코. 신화 속 아리아드네는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입니다. 말하자면 믿었던 남자한테 뒤통수를 맞은 여성이 아리아드네죠. 또 뒤통수를 맞았지만 아직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게 아리아드네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원상아에게 대입해보면 묘하게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원상아가 과거에 겪었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볼 수가 있죠. 원상아가 뒤통수를 맞았다면 때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박재상, 믿었었던 남자 박재상. 사랑했겠죠. 사랑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텐데 그건 원상아 입장에서만 그런 겁니다. 박재상이 어떤 인간인가요?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뒤통수도 사정없이 우리는 게 박재상이죠. 돈 많은 장인어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자기의 아버지까지 스스로 해친 인간입니다. 어떻게 원령과의 일원이 됐을까요? 갑자기 부잣집에 찾아가서 이 집 강아지 뽀삐의 사위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령과의 가족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하니 그 여자가 원상아. 사랑하는 척 여심 녹이는 거짓 연기로 결혼까지 꼴이 나르는 미션쯤은 박재상에게 식은 죽 먹기였겠죠. 카메라 앞에서 거짓 연기로 할아버지의 감동 눈물을 10초 만에 뽑아냈던 박재상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하는 박재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전자발찌 차고 있었던 사건.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정가 8범이었던 사건. 충격적이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원상아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 박재상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습니다. 오빠인 원상아가 정신병원에 가 있지요. 원상아가 제정신인 캐릭터라면 가족인 오빠를 아끼고 사랑했을 텐데 소중한 가족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낸 건 아버지인 원기선 장군이지만 그 배후에서 박재상이 장인어른을 조정한 것이라면 또 정신 차려보니 원령가의 모든 재산이 박재상 앞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박재상의 검은 속내, 사랑 없는 거짓 결혼을 원상아가 뒤늦게 깨달았다 한들 아리아드네처럼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경찰에게서 빠져나간 건 너무나도 쉽고 방해되는 사람 없애는 것쯤은 일도 아닌 박재상이니까요.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말이죠. 장기적인 복수 플랜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주에 의한 코스프레하면서 박재상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무늬만 안의 원상아로 보이네. 쇼인도 부부일 뿐이죠. 부부 단둘만 있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둘만 있을 때의 미묘한 분위기, 공기의 흐름 아직은 알 수가 없지요. 카메라 앞에 길들여진 부부의 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이렇게 신화 속 이야기와 대입해서 남편에게 복수를 꿈꾸는 원상아라는 걸 알게 되면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깁니다. 박재상과 원상아 둘 다 오인혜를 필요로 하는 건 똑같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박재상의 뒤를 오인경이 캐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만 딱 걸려라, 받아보면 큰 거 나온다. 그런 오인경이 너무나도 거슬리지만 당장은 태어난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대로 놔두면 언제 큰 거 한 방을 맞을지 모르지요. 알코올 중독에 전봇대 잘 타는 기자라서 무슨 도라이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해치고 장인의 신임을 얻었듯이 똑같은 짓을 할 오인혜가 필요합니다. 박재상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 이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언니 인경을 해치는 희생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코 후계자 이내가 박재상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그냥 지가 그랬었으니까 이내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반면 원상아는 그런 악역이 아닌 선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을 망가뜨린 박재상에게 2배의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 세자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기 탐욕으로 그들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윈윈 전략으로 보이네요. 진아영이 그것을 증명하죠. 진아영도 원상아와 어떤 일을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박재상의 돈을 빼돌리는 것이겠죠. 그 결과 진아영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겁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박재상은 이용같이 다하고 필요 없어진 사람은 없애버리는 인간이지만 원상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의 복수를 돕는 사람을 그냥 이용만 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보상 인생을 바꿔줍니다. 돈과 권력에 완장한 박재상과 달리 물질적 탐욕은 원상아의 목표가 아니니 복수 과정에서 생긴 돈으로 함께 나누는 삶,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주의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하듯 복수 완주를 위해서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달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아영이 어떤 미션을 끝냈고 그 뒤를 이어받은 게 오인주죠. 원상아가 박재상을 족치는 장기 레이스의 최종 마무리 역할은 오인주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도일의 정체까지 자연스레 파악이 되네. 오인주를 이 일에 끌어들인 게 최도일이죠. 너는 누구 편이냐? 정체가 무엇이냐? 박재상의 수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인주의 뒤통수를 때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 유발 최도일.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상아는 박재상을 쳐야 하는데 그 오른팔이 최도일이다. 최도일은 박재상의 수족인 척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상아가 심어놓은 스파이이다. 최도일은 오인주를 진심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상아의 목표가 자기의 목표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편인지 모를 지금까지의 혼란 연기들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세자매가 원상아와 함께 박재상을 쳐부시게 될 텐데 갑자기 고모할머니 오해석이 지원군으로 등장했습니다. 기품과 교양이 그냥 삶 자체에 녹아있는 오해석. 품격 있게 후라이드 치킨도 나이프로 썰어 먹을 것 같은 오해석. 꽤 많이 묻은 요플레 뚜껑 따위에 미련 두지 않을 것 같은 오해석. 그런 오해석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 이내 입원비 9,500만 240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시불로 통 크게 대신 질러줍니다. 어려운 아이들은 나 박재상이 돕는다. 이미지 쇼하려던 박재상이 벙쪄버렸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는 1원도 투자하지 않는 오해석입니다. 세자매를 위해 그런 거금을 투척했다는 건 자기 때문에 조카가 죽었다는 과거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기 위함이고 또 세자매의 성공 가능성에 투자를 한 셈이기도 합니다. 박재상에 대한 복수. 오해석은 죽은 박재상의 아버지와 과거에 어떤 접점이 있습니다. 함께 땅을 보고 다녔던 사이라고 하지요.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함께 땅을 보러 다니는 것이 원령그룹 회장이 원기선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다면, 사업적으로 짜증나는 일이었다면, 그래서 박재상이 원기선의 신임을 얻기 위해 자기 아버지를 직접 해한 것이라면 완전히 패륜범죄. 오해석이 박재상의 그런 범행을 다 알고 있겠죠. 심증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쓰레기 재활용불가 박재상,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넘어서는 활활 탈 쓰레기 박재상. 고모할머니도 세자매와 함께 박재상을 응징할 만한 명분이 있는 거죠. 정의 차원에서 처단을 해야 합니다. 처단하려면 세자매들에게는 활동비, 진행비가 필요한데 지금 자매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20억 토로 뺏겼죠. 650억은 이름만 내 이름 해외 계좌에 들어있죠. 그런 다시 털 세자매들에게 든든한 지원금, 무한현금 총알장전해줄 고모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의 병원비 대납으로 이제 함께 참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자본력까지 등에 업게 될 세자매의 활약,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진화영, 죽었니 살았니 진화영. 꽃화, 뛰어날 영, 뛰어난 꽃이란 뜻의 화영이겠죠. 원상아 복수 릴레이의 1호 졸업생 일기 수혜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볼품없지만 개화 후에는 한없이 아름다운 도둑공주처럼 원상아와 함께 한 일을 잘 마치고 죽은 척 위장한 후 누구보다 여유로운 날들을 잘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역은 아닌 것 같은데 싱가포르 인주의 이름 통장에 650억 넣어놓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이상하죠. 단순히 자기 잘 먹고 잘 살 차명 계좌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렇게 단순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 애초에 값비싼 자기 물건들을 인주에게 아낌없이 나눔하던 화영이었고 심지어 현금 20억까지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럼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인주 이름의 650억은 진짜로 인주를 위한 돈이겠죠. 인주를 기다리고 있는 돈. 모두가 원상아와 한 팀이라는 가정하에 과거의 격리 진아영은 1차 미션을 잘 마치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곧 미래의 서울 격리 오인주를 진아영과 650억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나름의 스토리를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박재상은 사방이적이네요. 고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게 골고루 사방이적입니다. 저런 인생 사는 것도 업적이네요. 대단합니다. 열대 채울게요. 더 때리세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고호를 외치는 박재상의 최후를 기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